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인생을 살아온 여자입니다. 저의 중학교 시절은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남들도 당연히 이런 삶에서 살아오는 줄 알았어요. 학창시절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보고 부러움이 찼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부부싸움을 계속하시다가 고등학교 시절 결국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더러운 술고장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이다 보니 어머니가 안쓰러움도 컸지만 어린 시절이라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교 시절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혼한 뒤에도 저와 형제들 때문인지 두 분은 왕래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종종 집에서 주무시고 가실 때도 있다가 어느 순간 대학교 2학년 때쯤 가족이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시다가도 부딪히는 날들이 있으면 툭하면 헤어졌다 만났다를 몇 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두 분은 영원히 이별을 하신 듯 각자 새로운 인연을 만나셨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 제 인생에서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고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던 갑상선암이 생겼습니다.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아본 적 없었는데 몸이 말도 못하게 피곤하고 목에는 눈에 띄는 멍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을 갔다가 생전 처음 듣는 갑상선암이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병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하면서 불행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 사귄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제 자신이 몸이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자친구마저 제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치료도 힘들었지만 20대의 제 외모의 변화가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나름 잘 빠진 몸매에 미모 또한 어디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자신하던 사람인데 변해가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수술 직후 몰라보게 얼굴은 퉁퉁 부었고 목에는 크나큰 상처까지 남겨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면 제 모습이 꼭 괴물로 보였고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시간이 해결해줬습니다. 나이가 어려서인지 회복도 빨랐습니다. 사실 문제는 외적인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수술 및 병원비를 내준 아버지, 그 돈도 보험으로 처리한 거였는데 그것도 본인이 내준 거라며 평생 갚으라 닥달했고 알바비를 받으면 일부를 뺏어갔습니다. 못 받은 돈 달라고 떼쓰는 사람 마냥 저를 시도 때도 없이 괴롭혔습니다. 그 사건이 있던 이후로 아버지한테 있는 정마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뒤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 때 어머니가 사는 반지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정하긴 하셨으나 이성 문제로 항상 속을 썩이셨습니다. 툭하면 외박을 하셨고 항상 술에 쪄들어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저도 지칠 대로 지쳤고 빨리 취업하면 돈 모아서 월세방이라도 얻어야겠다고 결심했죠. 주변 친구들은 졸업 후 대학원을 다니거나 유학길에 오르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집안이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 것인가 하고 부러움에 질투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엄마와 같이 산 5개월 뒤 저는 타지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독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돈이 없던 터라 월세방 보증금 300만 원이 없어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보증금 300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물론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 그냥 줄 일은 없었죠.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주기로 하면서 빌렸습니다. 빨리 돈부터 벌면 갚아버리자 하는 심정으로 반찬값 하나라도 아껴가며 열심히 모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저는 놀기도 열심히 놀았습니다. 몸은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돈도 점점 벌면서 더욱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유혹도 많아지면서 유전의 힘일까요? 저도 이성 친구 없이는 살기 힘들었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1순위, 자취하는 여자가 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가릴 것 없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집에 칫솔통에 칫솔이 5개씩 꽂혀 있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연애를 많이 하면서 어린 남자, 나이 많은 남자, 동갑 등등 가릴 것 없이 다 만나봤습니다. 연하남의 경우 대부분 돈을 안 쓰고 기생하려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내가 물주인가 하는 순간이 올 때면 이별을 고했고 10살 많은 남자의 경우 돈 쓸 일은 없었으나 침대에서 아쉬움이 너무 컸습니다.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들도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았죠. 이런 삶이 계속 되다가 결혼을 못하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어머니의 재혼 소식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동생이 생겼습니다. 아이는 6살이었는데 어찌나 이쁘던지
나도 이런 예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소개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와는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을 원했죠. 여러 남자의 마음을 훔치는 고도의 기술로 소개팅 후 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가정은 화목하고 저보다 4살 위인 연상이었습니다.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외모는 전혀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니 외모는 늙으면 똑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저와 소개팅 후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애프터 신청을 하였습니다. 남자의 스펙을 잘 알고 있기에 이 남자랑은 꼭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남자에게 저는 순수함의 결정체의 모습으로 다가갔고 우리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빨리 안정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서둘러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상견례는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각자 만나는 사람이 있기에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부모라는 사람들이 딸 하나 결혼하는데 그냥 눈 감고 참석해주면 안 되었었나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사실 시댁 어른들께도 볼낯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상견례에는 제 의견을 따라 잘 나와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당일 부모님께서는 사진 찍는 시간에 같이 사진 남기는 것조차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같이 사진 찍기 싫다고 하시면서 급하게 사회자 멘트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신부 측 아버지 가족분들 사진 찍겠습니다. 신부 측 어머니 가족분들 사진 찍겠습니다 하면서 정신없는 와중에 신랑 쪽 친척들은 저희 가정사를 일일이 모르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얼굴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친구들이 알려주길 나이 있으신 어른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입방아에 오르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전해주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식에서 신랑 측 가족들도 있는데 그렇게 본인들 생각만 하고 이게 딸을 위한 결혼식인지 본인들을 위한 결혼식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태준 것 하나 없는 결혼식이었는데 축의금마저도 본인들이 가져간다고 싸웠습니다. 세상 부모복 없는 여자는 결혼할 때까지 일어나 보다 느껴졌죠. 제대로 된 혼수마저 해가지 않아서일까요? 부모님 때문일까요? 명절이면 시댁에서 온갖 일을 다 하면서 모신 말을 듣고 납니다. 흔히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너희 집에서는 이렇게 가르쳤니? 이혼 가정은 이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등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단골 멘트가 저에게 사용되었죠.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시댁 이야기였습니다. 남편도 결혼하고 나니 이전과 다르게 저에게 차가웠습니다. 헤어짐을 결심하게 된 것 중에 매번 명절은 왜 이렇게 빠른지 어느새 설날이라서 만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저에게 모진 말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그따위로 하니까 집이 안 풀리는 거야. 너 같은 자식을 낳을까봐 차라리 임신을 안 했으면 좋겠다. 부모복 없으니 시댁복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듣다 화가 치밀어 만두를 하고 있던 상을 뒤엎고 저도 어머니 핏줄 낳아주기 싫어서 피이명 먹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은 제게 와서 뺨을 때렸고 저 역시 컵에 담긴 물을 남편한테 뿌리고 밀가루를 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모두 정적. 항상 내내하면서 얌전했던 제가 이렇게 화낼 거라고는 생각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은 당신 집에 가서 봐 이야기했고 그 자리에서 저는 너랑은 내가 안 살아 헤어지자 이딴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을 믿고 결혼하는 게 아닌데 이래서 결혼 전에 부모를 봤어야 하는데 소리 지르고 밖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혼 도장을 찍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싱글로 살고 있습니다. 월급쟁이 친구가 인터넷 쇼핑몰 하자고 제의했고 운 좋게 동업을 하였습니다. 저에게도 봄날이 찾아오는 걸까요? 쇼핑몰이 대박이 나면서 중국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쇼핑몰은 억대 수익을 내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부모복 없는 년은 남편복도 없다더니 저에게는 대신 돈복이 있나 봅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기에 여유로운 지금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돈 냄새 맡은 거지 같은 가족들이 매번 연락 오지만 저는 차단하고 일체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자고 가족이고 다 징글징글합니다. 이제 돈만 보고 돈만 사랑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